안녕하세요, 이합쌤입니다. 이번엔 13챕터 회전체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전체는 우리 이 교재에 그림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회전체란 어떤 평면 도형 있죠. 이거를 어떤 회전축을 기준으로 1회전 시켜서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 그래요.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을 회전축이라고 그러고요. 모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선은 한마디로 얘가 회전을 했을 때 곡면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 옆에 옆면이 곡면이 될 건데, 그 곡면을 나타내는 선분, 그거를 모선이라 그래요. 우리는 선분의 이름이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다각형에서는 얘를 선분을 변이라고 부르고, 다면체에서는 요 선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불렀죠. 그러면 회전체에서는 선분을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뿔대라고 나오는데, 뿔대잖아요, 뿔대. 원뿔을 자른 거예요, 밑면과 평행하게. 그럼 원뿔을 자르게 되면, 얘를 자르게 되면 위에 원뿔도 나오고 아래 원뿔이 아닌 것도 나오죠. 그 아닌 거를 원뿔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잘 봐두셔야 되는 게, 회전체에서 회전하기 전 평면 도형, 이거의 넓이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오니까 요 모양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기둥은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되겠죠. 얘를 한번 먼저 볼게요. 얘는 사다리꼴입니다. 특히 여기가 수직인 요 길이랑 같으면 원기둥 돼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는 원뿔은 직각삼각형, 얘를 자른 거니까 얘는 사다리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9는 반원을 회전시키면 9가 나오겠죠. 이 회전체의 성질인데, 회전체는 회전축 있죠, 얘.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른 평면, 회전축이 있으면 얘랑 수직이 되게끔 평면을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그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한번 회전했기 때문에 항상 원이 돼요. 어디서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더라도. 아시겠죠? 회전축에서 수직으로 자른 평면은 단면이 늘 회전체는 원이다. 그러니까 회전했으니까. 그리고 9는요, 특히 어떻게 잘라도 단면이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원이 됩니다. 얘는 사실 상관이 없죠. 회전축과 그닥 상관없이 무조건 단면이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얘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딱 자르면 얘는 좌우가 모양이 똑같은 합동인 그런 도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전체의 전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전체의 전개도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 조금만 확대하면, 얘를 딱 잘라. 여기를 모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칼로 싹 잘라가지고 펼친 거죠. 그럼 옆면이 직사각형이 돼요. 그 밑면 두 개가 이렇게 붙겠죠. 이때 이거를 다시 세워서 얘를 말았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밑면의 둘레가, 원의 둘레가 옆면의 전개도의 위 가로 길이랑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깡통을 이렇게 까가지고 펼쳤는데 이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다시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는 전개도에서 옆면의 가로 길이랑 어떻다? 같다. 그럼 원뿔도요, 마찬가지로 얘를 모선 이쪽 한쪽을 쫙 잘라서 펼치면 얘는 부채꼴이 나오고요. 부채꼴. 이 부채꼴에 밑면이 이렇게 딸랑 붙어 있을 건데, 얘도 이 부채꼴 호의 길이와 밑면의 원의 둘레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 다시 원뿔이 되겠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채꼴 호의 길이와 밑면의 원의 둘레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원뿔대 보시면요. 원뿔대도 마찬가지로 딱 자르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하면 원뿔처럼 부채꼴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지는 게 아니라 얘도 원이기 때문에 이걸 펼치면 요런 부채꼴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여기 호의 길이와 원의 둘레가 똑같고요. 여기 호의 길이와 여기 원의 둘레가 똑같습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구하는 문제 나오면 되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구는 전개도로 그릴 수 없어요. 전개도라는 건 얘를 딱 잘라가지고 펼쳤을 때 평면 도형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구는 그런 평면 도형으로 나타나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는 대신에 중요한 게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늘 단면이 원이 된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표용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여기 수직인 사다리꼴을 1회전 회전을 시켰죠, 여러분? 그럼 여기도 원 생기고 여기도 원 생긴데 이 원이 다르니까 원뿔대 크기가 다르니까 크기가 같으면 원 기둥이죠. 그쵸? 다음.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항상 원인, 이거 국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자, 여기서 원뿔을 회전축, 얘가 회전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을 한 바퀴 1회전 시켜가지고 원뿔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자르면 요런 모양 되겠습니까, 여러분? 좌우가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 합쳐놓은 모양이지? 그러면 요 길이도 4지 뭐, 반지름. 그래서 얘는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8, 높이 6, 68에 48 나누기 2,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로는 요건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원뿔의 전개도는 원뿔의 밑면의 원주, 원의 둘레와 길이가 같은 건 이 옆면의 부채꼴, 이 녀석의 호의 길이랑 똑같다. 그쵸? 그래서 호 BC가 되겠습니다. 이 기호 잘 보셔야 돼요. 곡선인지 선분인지. 이건 현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합쌤이었습니다. 안녕.